하루 10분의 마법. 10분만 운동해도 만보를 걷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운동하는 방법도 너무나 쉽다.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된다. TV를 보면서 해도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된다. 거실에서, 침실에서 10분만 운동해도 만보를 걷는 것과 같은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이번 영상에서는 누워서 발목 펌프 10분, 만보를 이긴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인 반채화 씨는 17년간 발목 펌프 운동 전도사로 살아온 주인공이다. 수년간 고질병이던 뒷목 통증이 발목 펌프 운동으로 씻은 듯이 나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발목 펌프 운동 알리기에 앞장서 온 그는 아파트에서도 소음 걱정 없이 발목 펌프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도 개발해냈다. 방송에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발목 펌프 운동의 진가를 소개하며 발목 펌프 운동의 대중화를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밝히는 발목 펌프 운동은 한마디로 병원과 멀어지는 운동이다.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반채와 저자는 발목 펌프 운동은 발목 부위를 자극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최고의 운동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네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의 피를 심장으로 쉽게 되돌리는데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다. 하지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정맥 판막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눕거나 앉아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서서 운동할 때보다 쉽게 심장으로 피가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셋째, 발목 펌프 운동은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이 근육의 펌프 작용은 발생하지만 누워서 앉아서 운동함으로 체중 부하가 없고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없다. 넷째, 발목 펌프 운동은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정맥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적인 운동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일까? 반채와 저자는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을 10분만 해도 약 100분간 만보를 걷는 것과 같은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발목 펌프 운동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각종 질병 치유에 효과를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화제 만발 발목 펌프 운동이 뭐길래? 발목 펌프 운동은 발목 부위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이다. 한마디로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 촉진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목 펌프 운동은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매력이다. 이를테면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발목 펌프 운동을 처음 할 경우 간혹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현현상은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치는 경우와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누워서, 앉아서 발목 펌프 운동하는 요령. 발목 펌프 운동은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고다.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매력이다. 하루에 최소한 10분만이라도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발목 펌프 운동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안하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다. 발목 펌프 운동 창시자는 발목 펌프 운동을 600회 하면 만보를 걷는 것 이상의 혈액순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앉아서 발목 펌프 운동법. 1. 편안한 자세로 두 발을 펴고 앉는다. 2. 복숭아뼈에서 종아리 쪽으로
3cm 위치 발목 밑에 운동기구를 놓는다. 3. 오른발을 20cm 정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4. 항상 오른발을 먼저 실시하고 왼발로 바꾸며 25회마다 다리를 교체한다. 5. 발과 종아리의 떨림이 멈춘 다음 다시 들어 올린다.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법. 1. 편안한 자세로 두 발을 펴고 눕는다. 2. 복숭아뼈에서 종아리 쪽으로 3cm 위치 발목 밑에 운동기구를 놓는다. 3. 오른발을 20cm 정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4. 항상 오른발을 먼저 실시하고 왼발로 바꾸며 25회마다 다리를 교체한다. 5. 발과 종아리의 떨림이 멈춘 다음 다시 들어 올린다. 앉아서 손목 펌프 운동법. 손목 펌프 운동은 손목 부위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으로 발목 펌프 운동의 보조 운동이다. 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기구를 놓고 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데 아래층 소음이 있을 경우 무릎 위에 놓고 한다. 1. 20cm 정도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기를 반복한다. 2. 부딪히는 부위는 손목이 꺾이는 부분에서 팔뚝 쪽으로 3cm 정도이다. 3. 팔꿈치는 곧게 펴고 들어 올렸다 떨어뜨린다. 4. 들어 올릴 때는 손가락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 떨어뜨릴 때는 땅으로 향하게 한다. 5. 발목 펌프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운동한다. 오른손을 20cm 정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그런 다음 왼손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발목 펌프 운동 시 각별히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 발목 펌프 운동은 아침 공복, 그리고 취침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두 번째, 처음에는 아침에 200회, 저녁에 200회 정도부터 시작하고 차츰 숫자를 늘려서 한다. 세 번째, 익숙해져서 한번 실행 시 600회를 하게 되면 하루 두세 번, 1800회 실행으로 건강관리가 충분하다. 네 번째, 혈액순환이 부진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발목 펌프 운동을 자주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다섯 번째, 아침,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고 한 번에 600회를 두세 차례 한다. 여섯 번째, 2~3개월간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운동 숫자를 많이 하면 빠른 효과를 본다. 발목 펌프 운동이 걷기보다 좋은 이유 6가지. 첫째, 발목 펌프 운동은 누워서 앉아서 하는 운동이지만 서서 걷는 것과 같은 원리로 종아리와 허벅지 하체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린다. 둘째, 발목 펌프 운동은 발의 위치가 순환계 전체에 대해 평면적인 위치가 되므로 하지정맥의 환류임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운동이다. 셋째, 발목 펌프 운동은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이 근육의 펌프 작용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앉아서 운동하므로 체중 부담과 관절에 충격이 없다. 넷째, 발목 펌프 운동은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정맥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이상적인 운동이다. 다섯째, 발목 펌프 운동은 과학적인 순환 원리로 하지의 피를 심장으로 쉽게 되돌리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다. 여섯째, 발목 펌프 운동은 쉽고 편해 운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와 산소 소비에 배설물이 없어 혈관에 체증이 발생하지 않아서 10분만 해도 100분 동안 걷는 것보다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높아진다. 발목 펌프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원리. 발목 펌프 운동 600회는 만보를 걷는 이상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 발목 펌프 운동 하루 10분으로 만보를 걷는 혈액순환 효과를 얻어보자. 첫째, 중력의 영향 때문이다.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을 하는 것은 발과 심장을 평면의 위치에 있게 하고 발과 심장이 같은 위치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서서 운동을 할 때보다 피를 심장으로 아주 쉽게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둘째, 누워서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 때문이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서서 걸을 때와 같은 근육 수축과 근육이완의 펌프 작용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서 걷는 것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걷고 달리는 것은 체중 부하에 따른 충격이 있는 반면 누워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은 그런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셋째, 채찍의 원리 때문이다. 채찍을 가지고 때릴 목적이 없이 그냥 흔들면 채찍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흔드는 중간에 갑자기 채찍을 멈추면 채찍 손잡이의 에너지는 0이나 채찍 끝부분에는 에너지를 변형시킬 만큼의 큰 힘이 발생한다. 발목이 기구에 부딪히는 곳은 에너지가 0이나 발끝 부분은 에너지를 변형시킬 만큼 큰 힘이 발생하고 발끝에서 더 나갈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의 힘이 심장 쪽으로 피를 강력하게 되돌리는 원리이다. 넷째, 베르누이의 원리 때문이다. 큰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이 평지를 지나가는 바람보다 강력하고 세게 지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 고무 호스로 물을 뿌릴 때 호스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좁게 해주면 물이 세게 멀리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호스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좁아진 호스 안에서는 물이 서로 빨리 통과하려고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물이 흐르는 것을 지연시키는 체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호스를 떨리게 해주면 물이 막힘없이 빨리 지나가게 된다는 과학적인 원리가 발목 펌프 운동에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기구에 부딪히는 발목 부분이 혈관을 좁게 만들어주는 원리이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면서 충격을 주면 다리 전체가 떨리게 되는데 이때 혈관을 떨리게 하는 것이 그런 원리인 것이다. 이런 원리가 혈액의 유속과 혈류량을 최고로 높여준다. 다섯째, 말초혈관에 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원리 때문이다. 우리 몸이 과격하게 장시간 운동을 하면 인체 세포가 에너지와 산소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 이때는 세포가 소비를 많이 한 만큼 배설하는 불순물이 많아져 말초혈관에 체증이 생겨서 피를 말초혈관 끝까지 원활히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에너지와 산소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발목 펌프 운동은 누워서 쉽고 편하게 하면서 에너지와 산소 소비가 아주 극소량에 그치고 체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원리로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시켜 줌으로써 말초혈관 끝까지 혈액 공급을 강력하고 활발하게 하면서 에너지와 산소 공급을 최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발목 펌프 운동은 쉽고 편한 운동이다. 발목 펌프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발씩 교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대퇴부에 무리가 가고 근육 운동이 되어서 하지 않는 이만 못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힘을 주어 때리거나 불필요하게 너무 높게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면 허리와 무릎 통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부딪히는 곳이 아플까봐 살살 놓아도 안 된다. 발목 펌프 운동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명현현상으로 어지럼증, 구토감, 멀미 증세, 몸살 기운, 발이 찌릿찌릿하는 증세, 습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프게 되는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적응하면 된다. 발목 펌프 운동 기구 선택 시 주의사항. 발목 펌프 운동은 다양한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맥주병도 좋고 홍두깨도 좋고 야구 방망이를 활용해도 된다. 소음이 걱정될 때는 발목 펌프 운동 기구를 활용하면 된다. 발목 펌프 운동 기구는 직경 7에서 10cm, 길이 30cm 정도의 PVC 파이프, 맥주병, 홍두깨 등 다양한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목 펌프 운동을 할 때
운동기구와 운동장소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운동기구가 10cm 이상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 운동기구가 너무 넓어 종아리가 기구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바닥의 쿠션이 너무 좋아 허벅지와 종아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발목 펌프 운동기구로 사용 가능한 것들은 주변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이를테면 홍두깨, 야구방망이, 맥주병, 대나무통 등과 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원통형의 단단한 물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건강에 좋다고 하여 표면에 튀어나온 돌출물을 붙이거나 자극을 준다고 표면을 파내어 굴곡을 준 기구, 경사진 기구들도 있는데 이런 기구로 운동을 계속할 경우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아파서 그만두게 되므로 조심한다. 또 발목 펌프 운동기구의 표면은 매끄럽지만 기구는 딱딱하여 처음 운동할 때 아플 수가 있는데 타월을 홍두깨 위에 얹어놓고 하다가 걷어내면 된다. 한번 익숙해지면 많은 숫자를 반복해도 아프지 않게 된다. 발목 펌프 운동의 효과는 근육 수축을 하면서 발목에 충격을 주는 운동의 효과이지 운동기구 자체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발목 펌프 운동기구를 비싼 나무나 자재로 만든 홍두깨만을 고집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생각이다. 발목 펌프 운동 창시자는 야구 방망이로 하라고 했다. 기구에 좋고 나쁨이 혈액순환 효과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발목 펌프 운동은 들어 올렸던 다리를 떨어뜨리면서 홍두깨에 충격을 줘야 채찍의 원리에 의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때 발목 펌프 운동 하루 10분. 스트레스가 원인이든 아니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도 치료가 안 될 때는 오랜 기간 고생을 하게 된다. 병원을 바꾸어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대장에 심한 자극을 주는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발목 펌프 운동 같은 운동요법으로 해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반듯하게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을 하면 직립해서 하는 다른 운동과 달리 신체가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발목 펌프 운동을 하면 아주 약간의 복부 움직임으로도 복부 근육과 등 뒤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쾌변을 할 수 있고 속도 편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고지혈증약을 끊게 한 발목 펌프 운동 하루 10분. 혈액 내의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가 고지혈증이다. 고지혈증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조절,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지침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에 발목 펌프 운동이 추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발목 펌프 운동은 고지혈증 개선에 안성맞춤 운동법으로 널리 추천되고 있다. 발목 펌프 운동이 고지혈증을 감소시키는 원리는 과학적이다. 하지 정맥의 큰 혈관에서 내장에 가는 모세혈관으로 피를 보낼 때 베르누이의 과학적 흐름 원리에 의해 혈류량과 속도를 높여 불순물을 정제한다는 것이다. 하지 대정맥을 수축, 이완시키는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 정맥 전체의 유속을 증가시킨다. 또 베르누이의 원리로 내장의 정맥 모세혈관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켜 체액 중에 있는 중성지방 같은 불순 성분의 과잉 발생과 전신순환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실천하면서 운동도 꼭 해야 한다.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가 뛰어나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누워서 10분 발목 펌프 운동 대 힘들게 100분 만보 걷기. 결론은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산소를 이용하게 되며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게 된다. 이 말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을 때는 활성산소 같은 유해물질의 발생량도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소 운동을 무작정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발목 펌프 운동은 누워서 하는 것이어서 발의 위치가 직립자세로 하는 다른 운동과 비교해 순환계 전체에 대해 평면적인 위치 관계가 되므로 하지정맥의 환류임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손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발목 펌프 운동은 또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은 근육 펌프 작용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운동함으로 걷기나 뛰는 것에 비해 사용하는 근력 소비 에너지와 산소 소비량은 극단적으로 적다. 게다가 전 체중을 하지에 싣는 걷기와 뛰기에 체중 부담과 관절의 충격 부담도 없다. 이와 같이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가 필요로 하는 근력 소비 에너지와 산소 소비량이 적어 하지가 요구하는 혈액량도 당연히 적으므로 동맥의 공급량 또는 노폐물의 배출량은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발목 펌프 운동이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정맥의 환류의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지이면서 마치 두뇌와 같은 정맥의 환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립했을 때 중력 현상으로 머리의 피가 심장으로 쉽게 가는 것과 같이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의 피를 심장으로 쉽게 되돌린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순환이론으로 발목 펌프 운동을 누워서 10분 동안 안전하고 편하게 600회를 실행하면 춥고 더운 계절 순환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100분 정도에 걸쳐 힘들게 1만 보를 걷는 것 이상으로 좋은 혈액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루에 최소 10분만이라도 발목 펌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질병 치유뿐 아니라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 영상에서는 책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10분의 마법. 10분만 운동해도 만보를 걷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운동하는 방법도 너무나 쉽다.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된다. TV를 보면서 해도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된다. 거실에서, 침실에서 10분만 운동해도 만보를 걷는 것과 같은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이번 영상에서는 누워서 발목 펌프 10분, 만보를 이긴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인 반채화 씨는 17년간 발목 펌프 운동 전도사로 살아온 주인공이다. 수년간 고질병이던 뒷목 통증이 발목 펌프 운동으로 씻은 듯이 나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발목 펌프 운동 알리기에 앞장서 온 그는 아파트에서도 소음 걱정 없이 발목 펌프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도 개발해냈다. 방송에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발목 펌프 운동의 진가를 소개하며 발목 펌프 운동의 대중화를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밝히는 발목 펌프 운동은 한마디로 병원과 멀어지는 운동이다.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반채화 저자는 발목 펌프 운동은 발목 부위를 자극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최고의 운동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의 피를 심장으로 쉽게 되돌리는데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다. 하지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정맥 판막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눕거나 앉아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서서 운동할 때보다 쉽게 심장으로 피가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셋째, 발목 펌프 운동은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이 근육의 펌프 작용은 발생하지만 누워서 앉아서 운동하므로 체중 부하가 없고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없다. 넷째, 발목 펌프 운동은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정맥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적인 운동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일까? 반체와 저자는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을 10분만 해도 약 100분간 만보를 걷는 것과 같은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발목 펌프 운동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각종 질병 치유에 효과를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화제 만발 발목 펌프 운동이 뭐길래? 발목 펌프 운동은 발목 부위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이다. 한마디로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 촉진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목 펌프 운동은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매력이다. 이를테면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발목 펌프 운동을 처음 할 경우 간혹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현현상은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치는 경우와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누워서 앉아서 발목 펌프 운동하는 요령. 발목 펌프 운동은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고다.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매력이다. 하루에 최소한 10분만이라도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발목 펌프 운동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안하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다. 발목 펌프 운동 창시자는 발목 펌프 운동을 600회 하면 만보를 걷는 것 이상의 혈액순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앉아서 발목 펌프 운동법. 1. 편안한 자세로 두 발을 펴고 앉는다. 2. 복숭아뼈에서 종아리 쪽으로 3cm 위치 발목 밑에 운동기구를 놓는다. 3. 오른발을 20cm 정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4. 항상 오른발을 먼저 실시하고 왼발로 바꾸며 25회마다 다리를 교체한다. 5. 발과 종아리의 떨림이 멈춘 다음 다시 들어 올린다.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법. 1. 편안한 자세로 두 발을 펴고 눕는다. 2. 복숭아뼈에서 종아리 쪽으로 3cm 위치 발목 밑에 운동기구를 놓는다. 3. 오른발을 20cm 정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4. 항상 오른발을 먼저 실시하고 왼발로 바꾸며 25회마다 다리를 교체한다. 5. 발과 종아리의 떨림이 멈춘 다음 다시 들어 올린다. 앉아서 손목 펌프 운동법. 손목 펌프 운동은 손목 부위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으로 발목 펌프 운동의 보조 운동이다. 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기구를 놓고 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데 아래층 소음이 있을 경우 무릎 위에 놓고 한다. 1. 20cm 정도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기를 반복한다. 2. 부딪히는 부위는 손목이 꺾이는 부분에서 팔뚝 쪽으로 3cm 정도이다. 3. 팔꿈치는 곧게 펴고 들어 올렸다 떨어뜨린다. 4. 들어 올릴 때는 손가락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 떨어뜨릴 때는 땅으로 향하게 한다.
5. 발목 펌프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운동한다. 오른손을 20cm 정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그런 다음 왼손을 들어 올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를 25회 반복한다. 발목 펌프 운동 시 각별히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 발목 펌프 운동은 아침 공복, 그리고 취침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두 번째, 처음에는 아침에 200회, 저녁에 200회 정도부터 시작하고 차츰 숫자를 늘려서 한다. 세 번째, 익숙해져서 한 번 실행 시 600회를 하게 되면 하루 두세 번, 1800회 실행으로 건강관리가 충분하다. 네 번째, 혈액순환이 부진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발목 펌프 운동을 자주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다섯 번째, 아침,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고 한 번에 600회를 두세 차례 한다. 여섯 번째, 2, 3개월간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운동 숫자를 많이 하면 빠른 효과를 본다. 발목 펌프 운동이 걷기보다 좋은 이유 6가지. 첫째, 발목 펌프 운동은 누워서 앉아서 하는 운동이지만 서서 걷는 것과 같은 원리로 종아리와 허벅지 하체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린다. 둘째, 발목 펌프 운동은 발의 위치가 순환계 전체에 대해 평면적인 위치가 되므로 하지정맥의 환류임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운동이다. 셋째, 발목 펌프 운동은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이 근육의 펌프 작용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앉아서 운동하므로 체중 부담과 관절에 충격이 없다. 넷째, 발목 펌프 운동은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정맥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이상적인 운동이다. 다섯째, 발목 펌프 운동은 과학적인 순환 원리로 하지의 피를 심장으로 쉽게 되돌리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다. 여섯째, 발목 펌프 운동은 쉽고 편해 운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와 산소 소비에 배설물이 없어 혈관에 체증이 발생하지 않아서 10분만 해도 100분 동안 걷는 것보다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높아진다. 발목 펌프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원리. 발목 펌프 운동 600회는 만보를 걷는 이상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 발목 펌프 운동 하루 10분으로 만보를 걷는 혈액순환 효과를 얻어보자. 첫째, 중력의 영향 때문이다.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을 하는 것은 발과 심장을 평면의 위치에 있게 하고 발과 심장이 같은 위치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서서 운동을 할 때보다 피를 심장으로 아주 쉽게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둘째, 누워서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 때문이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서서 걸을 때와 같은 근육 수축과 근육이완의 펌프 작용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서 걷는 것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걷고 달리는 것은 체중 부하에 따른 충격이 있는 반면 누워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은 그런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셋째, 채찍의 원리 때문이다. 채찍을 가지고 때릴 목적이 없이 그냥 흔들면 채찍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흔드는 중간에 갑자기 채찍을 멈추면 채찍 손잡이의 에너지는 0이나 채찍 끝부분에는 에너지를 변형시킬 만큼의 큰 힘이 발생한다. 발목이 기구에 부딪히는 곳은 에너지가 0이나 발끝 부분은 에너지를 변형시킬 만큼 큰 힘이 발생하고 발끝에서 더 나갈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의 힘이 심장 쪽으로 피를 강력하게 되돌리는 원리이다. 넷째, 베르누이의 원리 때문이다. 큰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이 평지를 지나가는 바람보다 강력하고 세게 지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 고무호스로 물을 뿌릴 때 호스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좁게 해주면 물이 세게 멀리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호스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좁아진 호스 안에서는 물이 서로 빨리 통과하려고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물이 흐르는 것을 지연시키는 체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호스를 떨리게 해주면 물이 막힘없이 빨리 지나가게 된다는 과학적인 원리가 발목 펌프 운동에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기구에 부딪히는 발목 부분이 혈관을 좁게 만들어주는 원리이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면서 충격을 주면 다리 전체가 떨리게 되는데, 이때 혈관을 떨리게 하는 것이 그런 원리인 것이다. 이런 원리가 혈액의 유속과 혈류량을 최고로 높여준다. 다섯째, 말초혈관에 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원리 때문이다. 우리 몸이 과격하게 장시간 운동을 하면 인체 세포가 에너지와 산소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 이때는 세포가 소비를 많이 한 만큼 배설하는 불순물이 많아져 말초혈관에 체증이 생겨서 피를 말초혈관 끝까지 원활히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에너지와 산소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발목 펌프 운동은 누워서 쉽고 편하게 하면서 에너지와 산소 소비가 아주 극소량에 그치고 체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원리로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시켜 줌으로써 말초혈관 끝까지 혈액 공급을 강력하고 활발하게 하면서 에너지와 산소 공급을 최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발목 펌프 운동은 쉽고 편한 운동이다. 발목 펌프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발씩 교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대퇴부에 무리가 가고 근육 운동이 되어서 하지 않느니만 못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힘을 주어 때리거나 불필요하게 너무 높게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면 허리와 무릎 통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부딪히는 곳이 아플까봐 살살 놓아도 안 된다. 발목 펌프 운동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명현현상으로 어지럼증, 구토감, 멀미 증세, 몸살 기운, 발이 찌릿찌릿하는 증세, 습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프게 되는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적응하면 된다. 발목 펌프 운동 기구 선택 시 주의사항. 발목 펌프 운동은 다양한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맥주병도 좋고 홍두깨도 좋고 야구 방망이를 활용해도 된다. 소음이 걱정될 때는 발목 펌프 운동 기구를 활용하면 된다. 발목 펌프 운동 기구는 직경 7에서 10cm, 길이 30cm 정도의 PVC 파이프, 맥주병, 홍두깨 등 다양한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목 펌프 운동을 할 때 운동기구와 운동장소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운동기구가 10cm 이상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 운동기구가 너무 넓어 종아리가 기구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바닥의 쿠션이 너무 좋아 허벅지와 종아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발목 펌프 운동기구로 사용 가능한 것들은 주변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이를테면 홍두깨, 야구방망이, 맥주병, 대나무통 등과 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원통형의 단단한 물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건강에 좋다고 하여 표면에 튀어나온 돌출물을 붙이거나 자극을 준다고 표면을 파내어 굴곡을 준 기구, 경사진 기구들도 있는데 이런 기구로 운동을 계속할 경우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아파서 그만두게 되므로 조심한다. 또 발목 펌프 운동기구의 표면은 매끄럽지만 기구는 딱딱하여 처음 운동할 때 아플 수가 있는데 타월을 홍두깨 위에 얹어놓고 하다가 걷어내면 된다. 한번 익숙해지면 많은 숫자를 반복해도 아프지 않게 된다. 발목 펌프 운동의 효과는 근육 수축을 하면서 발목에 충격을 주는 운동의 효과이지 운동기구 자체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발목 펌프 운동기구를 비싼 나무나 자재로 만든 홍두깨만을 고집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생각이다. 발목 펌프 운동 창시자는 야구 방망이로 하라고 했다. 기구의 좋고 나쁨이 혈액순환 효과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발목 펌프 운동은 들어 올렸던 다리를 떨어뜨리면서 홍두깨에 충격을 줘야 채찍의 원리에 의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때 발목 펌프 운동 하루 10분. 스트레스가 원인이든 아니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도 치료가 안 될 때는 오랜 기간 고생을 하게 된다. 병원을 바꾸어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대장에 심한 자극을 주는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발목 펌프 운동 같은 운동요법으로 해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반듯하게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을 하면 직립해서 하는 다른 운동과 달리 신체가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발목 펌프 운동을 하면 아주 약간의 복부 움직임으로도 복부 근육과 등 뒤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쾌변을 할 수 있고 속도 편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고지혈증약을 끊게 한 발목 펌프 운동 하루 10분. 혈액 내의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가 고지혈증이다. 고지혈증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조절,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지침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에 발목 펌프 운동이 추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발목 펌프 운동은 고지혈증 개선에 안성맞춤 운동법으로 널리 추천되고 있다. 발목 펌프 운동이 고지혈증을 감소시키는 원리는 과학적이다. 하지 정맥의 큰 혈관에서 내장에 가는 모세혈관으로 피를 보낼 때 베르누이의 과학적 흐름 원리에 의해 혈류량과 속도를 높여 불순물을 정제한다는 것이다. 하지 대정맥을 수축, 이완시키는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 정맥 전체의 유속을 증가시킨다. 또 베르누이의 원리로 내장의 정맥 모세혈관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켜 체액 중에 있는 중성지방 같은 불순 성분의 과잉 발생과 전신순환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실천하면서 운동도 꼭 해야 한다.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가 뛰어나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누워서 10분 발목 펌프 운동 대 힘들게 100분 만보 걷기. 결론은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산소를 이용하게 되며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게 된다. 이 말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을 때는 활성산소 같은 유해물질의 발생량도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소 운동을 무작정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발목 펌프 운동은 누워서 하는 것이어서 발의 위치가 직립 자세로 하는 다른 운동과 비교해 순환계 전체에 대해 평면적인 위치 관계가 되므로 하지정맥의 환류임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손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발목 펌프 운동은 또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은 근육 펌프 작용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운동함으로 걷기나 뛰는 것에 비해 사용하는 근력 소비 에너지와 산소 소비량은 극단적으로 적다. 게다가 전 체중을 하지에 싣는 걷기와 뛰기에 체중 부담과 관절의 충격 부담도 없다. 이와 같이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가 필요로 하는 근력 소비 에너지와 산소 소비량이 적어 하지가 요구하는 혈액량도 당연히 적으므로 동맥의 공급량 또는 노폐물의 배출량은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발목 펌프 운동이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정맥의 환류의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지이면서 마치 두뇌와 같은 정맥의 환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립했을 때 중력 현상으로 머리의 피가 심장으로 쉽게 가는 것과 같이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의 피를 심장으로 쉽게 되돌린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순환 이론으로 발목 펌프 운동을 누워서 10분 동안 안전하고 편하게 600회를 실행하면 춥고 더운 계절 순환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100분 정도에 걸쳐 힘들게 1만 보를 걷는 것 이상으로 좋은 혈액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루에 최소 10분만이라도 발목 펌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질병 치유뿐 아니라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 영상에서는 책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